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식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자주 방문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 그리고 아파트의 투자에 있어서 입문 과정으로 불이익 탈출 시리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던 그 JTBC 예능 한 끼 줍쇼도 저도 즐겨봤는데, 보면 어느 지역을 가면 항상 먼저 방문하는 곳이 이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거기 가면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훤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장의 분위기, 말 그대로 지금 시장 상황을 가장 최근의 상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는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편리한 부동산 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방, 호갱노노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는 주로 계약서를 쓸 때 외에는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마 내가 태어나서 실제로 전세나 월세 또는 매매 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리 편리한 인터넷에 부동산 앱이 잘 발달됐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자주 방문해야 할 곳이다 라는 점이죠. 이 부동산 앱이, 편리한 앱이 발달되면서 물론 시장의 효율성이 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자, 외환이나 주식시장처럼 하루에도 거래량이 엄청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가하는 시장이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말 그대로 시장의 어떤 정보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리한 인터넷 앱이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는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상황이나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장 효율성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역시 부동산 시장은 실제 중개업소를 가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당장 지금 집을 계약하거나 당장 전세를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번 주말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터넷 부동산 앱으로 이 앱들이 발달하면서 언젠가부터 매도자 우위 시장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건 뭐냐? 자, 여기 보면 가격이 있는데 최근의 실거래가 가격보다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세나 실거래가보다는 팔겠다라고 하는 호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매도자 우위 시장은 사겠다는 사람에 비해서 매물이 좀 부족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인터넷 그 부동산 앱이 발달을 하면서 실거래가 자료가 그대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실거래가보다는 좀 더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26억 9천이 최근에 실거래가다 그러면 나는 그냥 28억 정도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보통의 경우는 적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것은 필수재의 성격에 강하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이제 6월달로 넘어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완전히 버티기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은 좀 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층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있던 실거래가를 무조건 기준점 삼아서 그거보다 높게 매물을 내놓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도자 우위 시장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동산 앱이 발달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보다는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자주 나타나는 성향이다 라는 거죠. 자, 매수자 우위 시장은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호가가 실제로 시세나 거래가보다 높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몇 동이냐에 따라서 그 동의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층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져야 되는데, 로얄층의 아주 좋은 동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동의 위치나 층수가 로얄층이 아닌데도 호가 자체가 과거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요즘 인터넷 부동산 앱이 잘 발달돼 있지만 먼저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토부에 인터넷에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조회하면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나옵니다. 어떤 아파트의 위치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거래가 됐고 몇 층이고 얼마에 거래가 됐다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층간 정보가 층별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인터넷 그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도 국토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앱스토어에서 까시고 나서 늘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거래가가 반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국토부의 실거래가 앱으로 확인하는 가격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반영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계시는 호갱노노나 직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물을 검색할 때는 인터넷 부동산 앱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실거래가를 조회하거나 그리고 내가 매수 전략을 짤 때는 반드시 국토부 실거래가 앱을 까시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개업소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자라는 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2005년 5월에 집을 살 때 뭐 지금도 그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얼굴을 잘 알고 이제 지나가면서 가끔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데, 보통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는 거를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여태까지 태어나서 내가 한 번도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 주말에 반드시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뭐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얻는 것이 아닌데 방문해도 되느냐? 물론 당연히 됩니다. 일단 중개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중개업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역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 정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10분, 20분만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 트렌드, 그리고 우리 아파트보다 길 건너 아파트가 왜 5천만 원 비싼지 5천만 원 싼지, 전세와 월세의 시세는 어떤지, 요즘 이 지역의 가장 핫 이슈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무료로 편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브리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그냥 그 뭐 지금 당장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닌데 방문했습니다라고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어쨌든 매수자, 매도자니까 뭐 반전세를 알아보러 왔다, 또는 뭐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 집 주변의 어떤 분위기를 알아보러 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막 공인중개사분이 지금 뭐 손님을 응대하고 있거나 뭐 집을 보러 다니는 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친하게 되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이 뭐냐면 바로 급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부동산 인터넷에 앱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발품을 팔고 중개업소 사장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보다 급매물 정보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급매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요즘과 같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급매물이라는 거는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시세나
과거에 있었던 실거래가보다 5% 10% 정도, 심하게는 그 정도 싼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려면 중개업소 사장님과의 그 릴레이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급매물 정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떤 집이 급매물을 내놓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급매물이 나오는 집들은 바로 이런 집들이죠. 이혼한 집. 이혼한 집이 바로 급매물이 나옵니다. 또는 상속 관련된 이혼이나 상속 관련된 집들이 이제 급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누가 어느 집이 이혼했는지 누가 어느 집이 상속이 일어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부동산 앱이나 이런 걸 들여다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업소에 자주 방문하면서 좋은 릴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물건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앱을 인터넷에 의존하지 말고 국토부 모바일 공개 시스템을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